안녕하세요. 울마이티 컨설팅 센터의 김남권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인데요. 수학은 전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아주 강조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 수학은 내가 풀어냈을 때 정확하게 맞고 틀리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저 등급을 맞추는 학생이라면 예를 들어 70점만 받아도 몇 등급 이상, 60점 이상 받으면 몇 등급 이상, 이게 예상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서 2, 3점 문제만 다 맞추더라도 보통 52점 또는 48점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2, 3점이라도 다 맞추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은 어떻게 마무리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1, 2등급 대 학생들, 그리고 3등급인데 3등급 상위권 학생들, 100분 이상으로는 한 84%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그 친구들은 지금 만약에 개념 공부를 하고 있다면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10월 한 15일 기준으로 그 전까지 최대한 개념 공부를 빨리 마무리 짓고요. 문제풀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문제를 단원별로 풀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서 거기서 틀린 문제들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의고사 한 회씩을 풀고 거기서 틀린 문제들을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풀어내서 내 사고력을 기르는 과목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수능에서는 좀 다릅니다.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의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에서는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암기를 통하면 2달 걸릴 게 한 달도 안 돼서 그만큼의 성적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답 노트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오답 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오답 노트는 저는 독서 카드를 많이 활용합니다. 사실 이 독서 카드는 수학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독서 카드는 앞면에다가 문제를 적거나 또는 오려 붙이고요, 뒷면에다 해설지를 쓰게 하는데요. 이때 해설을 쓸 때는 보통 학생들이 그냥 해설을 똑같이 다 옮겨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 옮겨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혔던 부분, 그리고 내가 꼭 기억해야 하는 풀이 과정이 있다면 그 부분 중심적으로 쓰고 답만 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이 오답 노트는 가지고 다니면서 또는 쉬는 시간 또는 화장실을 갈 때 이동하면서 자주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읽는다는 건 내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읽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읽어봤다면 그 문제를 펼쳐놓고 풀어봅니다. 그래서 풀린다면 그 오답 노트는 찢어서 따로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주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 보통 모의고사 한 10개 정도 풀어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암기하게 되는데, 이때 찢어서 모아놨던 것들이 2주 정도 후에는 다시 한번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암기하고 시험 보는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그리고 3등급 상위권 학생들은 이 과정만 수능 때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분명히 3등급이었던 학생들은 2등급, 1등급이 될 수 있고요. 2등급이었던 학생들은 1등급까지, 1등급이었던 학생들은 만점까지 갈 수 있는 수학 실력의 향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등급 85% 이하의 학생들 또는 4등급, 5등급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 친구들은 목적을 좀 뚜렷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킬러 문제를 버리고 나머지 문제를 맞추는 목표를 세운다든지, 또는 일단 2, 3점 문제를 다 맞추는 목표를 세운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럼 이 친구들도 모의고사를 공부하느냐? 네, 맞습니다. 모의고사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오답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또 고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 친구들은 오답을 할 때는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요,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는 내가 풀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오답 노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최대 10문제 이하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오답들을 똑같이 들고 다니면서 보고 암기합니다. 이때 암기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설지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암기하고 그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왜냐면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그냥 달달 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숫자로 보고 그냥 똑같이 외워서 푼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의 유형이 바뀌거나 말이 좀만 바뀌어도 새로운 문제로 받아들이고 못 푸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포인트를 잘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 5등급 학생들까지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방식을 꼭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하의 학생들은 사실 죄송합니다만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시길 바라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갑자기 슬프게 마무리돼. 그러면 수학도 질문이 있는데요. 4, 5등급인데 만약에 너무 기본적인 2점짜리를 틀려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야 돼요. 일단은 2점짜리나 3점짜리 쉬운 것들을 틀릴 때에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통 계산 실수가 많은데, 계산 실수를 한 경우에도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실수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좀 확인하게 하고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개념을 모르는 상태라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오답 노트에 그 개념을 정리하게 합니다. 거기서 몰랐던 개념들을 정리해서 그 오답 노트를 암기하는 방법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야 되냐라고 물었는데 네, 모의고사는 계속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학도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게 도움이 될까요? 사설 모의고사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나눠드렸던 국분이 85% 이상의 3등급 상위권 학생들까지는 사설 모의고사를 주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푸는 모의고사 자체가 사설 모의고사인 게 좋고요. 그 아래의 학생들은 가능하다면 기출 모의고사 위주로 푸는 게 좋은데요.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월, 9월, 수능 이 세 가지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적어도 5개년 정도의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고요. 이게 다 끝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은데 시중에 좋은 모의고사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기출 모의고사를 풀다가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 실제로 받는 점수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점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사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들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사설 모의고사는 등급이 낮은 학생들도 최소 5회 이상 또는 10회 가까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